이거 SBS 인기가요 무대 중 댄서 실신 사고. 이거 진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남규리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왜 떨리는 거야? 네, 1984년 4월 26일 41세 맞고요. 165는 반올림해서 165. 저는 한 163.8인가 7입니다. 지금 46kg은 아니고요. 3.8 정도 됩니다. 2006년 시아 정규 1집 The First Mine 데뷔로부터 플러스 6,965일 19주년 맞습니다. 곧 있으면 20주년이네요. 네, 내년 3월이 20주년입니다. 20주년에 뭐 네. 이벤트가 있나요? 생기면 좋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발탁이 되어 1년간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러나 YG에서의 데뷔가 무산되어 퇴사한 후 시아의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재현이 오빠한테 너 잠깐 노래 한 번만 불러보고 올 수 있겠니? 갔어요. 거기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녹음실에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들려주는 노래 2마디 한번 불러봐요 이러셨는데 그게 바로 눈물이 많아서 가슴이 참 약해서 웃는 법도 잘 몰랐는데 이 부분입니다. 오. 이렇게 녹음을 하고 한 달 만에 데뷔했어요. 데뷔하고 그 다음 주에 1위를 하게 된. 데뷔 5개월 만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저도 그때 당시 봤던 것 같아요. 1억을 받진 않았으니까. 열심히 벌어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열심히 살았구나. 이거 땀난다. 여기. 지뢰받지? 2009년 4월 소속사 이전 문제로 인해 시아에서 사실상 탈퇴했었으며 이 시점부터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게 못 갔죠. 이거는 이제 와서 제가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또 다쳐야 돼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소속사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단 이탈했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선택은 그냥 이 직업을 그냥 그만둬야겠다. 탈퇴 당시 시아 멤버들과는 여러 오해로 잠시 사이가 틀어졌으며 이보람과 김현지가 소속사의 요구로 남규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을 정도였다. 다행히도 2011년 1월 시아의 마지막 베스트 앨범 활동 때 멤버들과 화해하며 잠시 복귀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그 이후로 2020년에 슈가맨으로 다시 합체를 했었다.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구나 여기. 와, 네. 와, 이거 한 번도 어딘가에서 제가 제 입으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처음입니다. 철권 빠지지 않네요. 격투게임 철권 시리즈를 좋아하는 거로 유명하다. 남규리 막 누르는 거 같은데 맞음? 그냥 막 누르는데 뭐 철권 많이 하는 척하냐? 밑에 댓글이 더 웃겨요. 알고 막 누르는 거임. 영상 보니까 짠 손만 연타 치고 띄우고 콤보할 줄 알던데 그냥 초보 마냥 막 누르는 건 아님. 무릎님이랑 했을 때도 좀 치던데 크크. 당연히 콤보를 외웠죠. 그리고 연습할 때는 참 잘해요. 또 잘하는 부분 되게 많은데 실전에 가면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일단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하찮게라도 들어요. 멋있게 이기면 참 좋겠지만 하찮게 이기더라도 뭔가 지고 싶지 않은 게임이잖아요. 네. 아니, 이 사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왜 슬픈 사진으로 해놨어? 우리 좋을 때도 많았는데. 얼굴 왜 슬픈 사진이에요? 이게 마지막 앨범이었잖아요. 이건 누가 올리는 거죠? 팬분들이 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거 하고 같이 앨범을 못 냈어요. 그 다음 게 생기면 다음 걸 올리려고 하는 건가? 공식 재결합 2020년 3월 16일 연내로 컴백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떴다.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 재결합 중단 2020년 11월 25일 시아의 재결합은 무산되었음을 전했다. 재결합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재결합을 더 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해명 하나 없이 저희가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슈가맨 나가고 나서 생각지도
따뜻하게 많은 분들이 그리워해주고 너무 사랑해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꼭 한 번은 보답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시 조영수는 시아가 재결합하려고 셋이 모여서 곡도 썼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무마가 됐다라는 말을 했었다. 맞아요. 영수 오빠가 곡을 주셨었어요. 도훈이 오빠도 곡을 주셨었고, 그리고 사랑의 인사 2 같은 노래도 이미 사비만 한 30번 넘게 고친 상태에서 나왔었고, 그 곡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 곡들이 막 연습하고 녹음도 하고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가수들한테 가 있고 이게 이제 무너짐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뭔가 후회가 되는 건 더 우리끼리 잘 뭉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우리는 꼭 한 번은 모이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럴 것 같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시아 논란의 사건 사고가 있어요. 눌러야 되겠죠? 예. 와, 이거 센데? 네. 이거 SBS 인기가요 무대 중 댄서 실신 사고. 이게 그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이거 진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이키가 너무 놀랄 정도로 심했어요. 어디를 봐야 되는지 막 카메라 이 빨간 불도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저는 이거를 절대 틀리면 이제 그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제가 이때 스케줄이 너무 많았어서 저만 이 춤을 막 2박 3일 만에 외웠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거기에 집중해서 춤을 추고 내려올 때 다 하나도 안 틀리고 내려왔다 이러고 웃으면서 내려왔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 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맨 앞줄에 꼭지점에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회사에서 물어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모르는 저희 반성문이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신인이라 미쳐 무대를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봤으면 저는 그렇게 못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걸 못 봤는데 이제 그때부터 더 저도 무대 트라우마가 생긴 게 어디를 가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편의점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막 욕을 하시고, 악플은 그냥 제가 안 보면 되는데 실제로 저를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하시는 거를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건이었죠. 차라리 제가 봤었더라면 어떻게라도 뭐 신호를 줬겠죠. 앞에 분들한테 빨리 뭐 어떻게 해라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오해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사건. 시아 갤러리의 후원으로 시아 팬들의 마음이 담긴 팬북을 선물 받았다. 이거는 아직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기만 하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스케줄을 할 때는 보지 말아야겠다는, 하지만 항상 갖고 있고 싶은 마음. 첫째, 법을 구독하고 싶은데 남귀를 쳐도 안 나오고 남으로 쳐도 안 나오고 규리라고 쳐도 안 나오고 뭐라 쳐야 나오는지? 남, 규, 리, 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바꿔야겠네 쉽게. 아니 빨리 얘기해주지. 당장 얘기해주지. 법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사실 법을 하면서 이게 말이 늘었어요. 왜요? 저만 사랑해주는 팬분들이랑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제가 뭐 하다못해 코를 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얼굴이 찐빵이 돼서 여러분, 그래서 법을 라이브를 해도 우리 팬들은 다 예쁘대요. 그러니까 법을 해서 너무 충만함을 느껴요. 슈가맨 이후 3명이 친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틀어진 이유가 뭘까? 우리야 모르지. 속사정은 본인들만 알겠는데 셋 다 입 꼭 닫고 있으니 팬들만 불쌍할 뿐. 틀어진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하진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2월 성대 낭종으로 스스로 회복 중이라고 함. 네, 알고 있습니다. 찾아봤죠. 근황을 유튜브로나마 보면서 좀 어떠세요? 마음이 안 좋죠. 특히 연지 같은 경우 이 목소리라는 거는 가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2번이나 수술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하다 결국 못하게 됐는데, 진짜 목에 좋은 거라도 사서 보낼까?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용기를 내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재결합은 팬들 욕심이라고 생각함. 공식적인 모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당연함. 팬들 욕심일까요? 아니죠. 팬들은 너무 당연한 마음인 거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정말 팬분들을 위해서 꼭 재결합을 할게요. 응? 그런 게 뭐가 있나?
방송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이거 진짜 여기 잔인하시네요. 이걸 보면은 보람이의 감동도 보이고 저의 예쁜 마음도 보이고 팬들에 대한 정말 짧은 순간에 많은 감정이 오고 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무대를 설 때 이게 막 대단한 마음이다 생각하고 섰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해줄 게 없는데 줄 수 있는 게 내가 이 노래밖에 없어 보람아. 이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요. 정말 아무것도 서로가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슈가맨보다 더 이게 저를 그렇게 하는 영상이에요. 남규리를 보면 감당 못할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하게 괜찮으려고 애쓰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 세상이 되게 나쁠 때도 많아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제 마음이 진짜면 되거든요.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하라고. 남규리는 진짜 천사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칸 영화의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프랑스 이제 좀 산책을 하려고 나왔어요. 너무 좋네요. 설렌다. 진짜 설렌 상태예요. 네. 어떤 영화로 칸에 가셨는지. 작년 가을에 찍었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동요를 소재로 공포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갑자기 올해 3월에 깐네의 팔레 극장에서 공식 초청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가게 된 거예요. 꿈 이루신 거 축하드려요, 언니. 나도 언젠간 꼭 깐을 가는 여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열심히 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당시 자극적인 요소란 요소는 다 들어간 시아 뮤직비디오 시리즈 구두 플러스 미친 사랑의 노래. 와, 그러니까요. 구두대요. 이거는 그냥 이제 배우분들이 하셨어서 이 다음 걸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구두 2랑 슬픈 발걸음. 감독님 찾아가서 운 적도 있어요. 저 이런 역할 하기 싫다. 이거 빼주시면 안 되냐, 이 부분. 남규리 씨와 3년간 있을 때 번 게 4천만 원님. 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때 당시 남규리 영화, 광고, 시아 행사, 시아 앨범, 음원 등등 고려해보면 적은 게 맞음. 정말 돈을 아예 못 벌었어요. 단칸방에 살았었고 몇백에 막 35만 원짜리 막 이런. 시아 활동할 때 나올 때도요. 시아 할 때는 정말 그러니까 일은 진짜 많은데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계속 힘들고 사람들은 막 나를 너무나 환호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시아. 이 앨범은 저 마지막 앨범입니다. 내겐 너무 멋진 그대. 어떤 회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멤버들 간의 관계도 오해가 많이 있었던. 근데 꼭 해야만 했었어요. 살기 위해서. 이때 이제 인생의 밀물과 썰물을 굉장히 크게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슬픈 앨범이죠, 사실.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젠 영원히 돌아갈 순 없겠지. 이때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헤어져요. 네,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때 아닙니다. 데뷔했을 때로 돌아가야죠. 다시 차곡차곡 잘 쌓아야죠. 사실은 인기는 사랑의 인사 때가 훨씬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여인의 향기 때가 우리 셋이 정말 즐겁게 지내던 그래서 이때가 참 순수하고 너무 서로 사랑했던 계산 없이 사랑했던 시기 2025년에도 들어요. 계속 들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기적. 제가 음악에 대한 약간 노래 트라우마가 있어서 노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조카가 태어났는데 기타 치고 노래 불러주다가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데모가 되어서 이제 앨범을 처음 내게 된 게 헤일로 앨범이 된 거죠. 이 누나 목소리는 시아 시절을 뛰어넘은 듯 자주 좀 나오셔도 될 듯해요. 원조 카리나. 아니 이걸 제 입으로 저 카리나님 팬들한테 큰일 날 것 같은데. 누나는 어떻게 얼굴도 안 늙고 성대도 안 늙네. 나만 늙네. 저도 늙었어요. 제 이번 신곡은 그래도 좋아해요 라는 신곡입니다. 모던락 발라드 스타일이고요. 음악 활동이 뭐 짧다면 짧고 굵다면 굵은데 그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색깔일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너무 꼭 제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 노래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아니 이게 다른 분들 거 보고 왔을 때는 별로 힘들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사실은 되게 감사하네요. 어디선가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고 행여라도 왜곡돼 나갈까봐 걱정돼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심을 비췄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의 진심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많은 저의 또 다른 감정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계기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깨닫게 해준 또 하나의 본인 등판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마음일까? 내가 이상한 원더케이